네, 오늘은 예전에 읽었던, 예전까지는 아니고 뭐 예전에도 읽었고 최근에도 다시 읽게 되었던 책 하나를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짧은 감상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유품정리사, 그리고 이제 무브 투 헤븐, 이것도 한 몇 해가 됐죠. 한 2년이 지난 것 같은데, 한때 이제 뭐 고독사에 대한 얘기가 어느 정도 나오고, 그에 대한 이제 유품정리사라는 직업이 이제 소개되면서, 예, 또 그 영화로, 아니 드라마로 무브 투 헤븐이라는 게 만들어졌던 시점에 그 중심에는 이제 유품정리사 김세별 씨가 있었고, 그의 에세이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고독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씩 찾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딱히 관심을 갖기 전에도 어느 정도는, 기사나 뭐 검색을 통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어느 그러다가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접할 기회가 생겼고, 한번 무브 투 헤븐을 볼까 아니면 책을 그냥 읽을까 하다 그때 당시 이제 다시 책을 읽기로 하던 시점이어서, 그냥 뭐 드라마 볼 시간에 한번 책 읽자 해서 이렇게 읽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책을 처음 접할 때, 이 책은 그 유품정리사로서 그 김세별 저자가 이제 겪었던 사연을 이렇게 정리하고, 또 중간에 그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한 에세이라다 보니까 사연들 면면이 굉장히 좀 아픕니다. 굉장히 비정해서 칼이 꽂히는 느낌도 들고, 정말 슬픈 감정도 들고요. 어쩌면 저는 잘 눈물이 안 나오는 편인데, 그나마 이제 뭐 음악이나 영화로는 가끔 이제 눈물이나 울컥해서 이렇게 눈물이 맺힌 경험은 있는데, 제가 책을 읽다가 좀 울컥하는 마음, 그 넘어서서 진짜 눈시울이 붉어지는 느낌이 들었던 거는 이 책에서 처음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름대로 특별하다면 특별할 수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는데 사연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진짜 활자에서 눈물을 나게끔 만든다는 건 쉽지 않은 경험이고, 그러니까 감성을 좀 풍부하신 분들이라면 어떤 감동적인 소설을 읽고 이제 어떻게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이제 눈물이 거의 안 나는 분도 이 내용에서 느껴지는 먹먹함 혹은 잔인함, 이런 것들을 느끼면 굉장히 그 고통이 전이 되는 느낌도 듭니다. 진짜 뭐 사연을 다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꿈을 이루지 못한 어떤 청년의 고독한 죽음, 혹은 이제 존속 살해, 그리고 남모를 신병을 겪이다 보니 이제 가족 몰래 남들 모르는 곳에서 이제 삶을 다한 사람, 어느 가장의 고독사, 그리고 떠난 이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고 그가 남긴 재산에 대해서만 찾는 그 비정한 가족들 모습, 그리고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 아래 자식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부모 등 다양한 사연들이 정말 먹먹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책을 그렇게 막 진득하니 읽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 책을 빨리 읽어야 되겠다는 느낌으로 약간 속독 비슷하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어쩌면 좀 이입을 덜 할 수도 있는데, 이 책은 그렇게 읽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연마다 전해지는 그 어쩌면 고통스러운 느낌도 약간은 들었습니다. 정말 그 유품정리사로서 진짜 뭐 못 볼 꼴은 다 보고 산다라는 게 어렴풋이 느껴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사실 다 읽고 나서도 추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책인 건 맞는데 조금 내용들이 그렇게 쉬운 내용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사회에서 이런 고독사나 이런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조금은 많이 알려질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럼에도 이렇게 책에 대한 감상을 조금 남기기도 했고, 또 이제 볼 생각이 없었지만 이제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그 무브 투 헤븐도 어느 정도 이제 한번 또 봐볼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론 이제 무브 투 헤븐은 좀 더 힐링 느낌? 지금처럼 에세이처럼 정말 적나라하게 사연들 분명히 따와서 어떻게 보면 극적으로 다루긴 했을 테지만, 그래도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그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잘 정리된 느낌? 예, 그런 것들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이걸 완전히 소설에, 그러니까 에세이는 진짜 날 것이라면 드라마는 좀 더 이렇게 드라마니까 사실을 좀 더 감동적으로 바꿔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에 한번 일단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정주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저도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이긴 한데, 품정리사뿐만 아니라 이제 죽음을 가까이 두고 삶을 마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좀 슬픔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런 것들을 담담히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요양보호사가 뭐 그렇게 유품정리사와는 좀 다른 결이긴 한데, 저희도 어떻게 보면 죽음에 가까운 분들을 이제 모시고 또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떠나보내는 과정을 겪다 보면 많이들 무뎌져 있긴 해요. 그런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떠나고 가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이제 그 삶이 마치 이제 황혼기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 되면 아무래도 죽음 자체가 삶보다는 그러니까 낫다고 여겨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고, 워낙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떠나고 이렇게 하고 하니까 점점 무뎌지는 것도 보이기도 하고요. 참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뭐 가볍고 무겁고 이런 건 없겠지만, 그 유품정리사가 맞는 죽음들은 자 면면이 무게감이 남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죽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연들 하나하나가 정말 무겁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그래도 중간중간에 뭐 가벼운 사연들도 있긴 하고 또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있으니까요. 기회가 된다면 책을 권하고, 조금 자기가 그런 무거운 내용이 견디기 어려운 분들은 그냥 무브 투 헤븐 정도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꽤 괜찮은 드라마일 거라고 보고, 뭐 유퀴즈에서 김세별 저자께서 나온 내용도 꽤 인터뷰 내용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품정리사가 참 어려운 길이라고 봐요. 물론 남들이 안 하는 이제 힘들고 위험하죠. 위험한 일들이라서 분명 이제 수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힘든 일이고 괴로울 수 있고 이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 일이고, 에세이만 읽어봐도 간접적으로 그 굉장히 무거운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아무튼 그런 간접 체험을 좀 제대로 한 책이었고요. 나중에 책을 이제 빌미로 또 무브테분을 보게 돼서 어떤 점으로 이제 책을 좀 잘 연출을 해내는지 그런 것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 요즘 책이랑 이렇게 드라마 혹은 뭐 영화화된 작품들 위주로 좀 선정해서 읽곤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제 인문 관련 책이나 조금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책들을 위주로 내 마음대로 편식했다면, 지금은 좀 더 다양한 이런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잘 안 읽던 소설도 읽고 또 그 소설을 통해서 작품화된 연출된 그런 영화를 이제 영상 매체도 접해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편식했던
책은 책대로 편식하고 영상은 영상대로 편식했던 이런 부분을 조금 합치해서 그 교집합으로 찾은 지점이 이제 영화화된 혹은 드라마화된 원작들을 찾아 읽어서 비교해보고 느끼는 감정들을 또 남기는 작업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나 더 될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런 원작을 이제 영화화한 작품은 계속 나오니까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책에 대한 내용 한번 다뤄봤고요. 또 좋은 이야기 있으면 또 녹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